저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자꾸 교육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개업에 대해서는 초보잖아요. 아무리 연륜이 많고 경륜이 많아도 중개업은 처음이잖아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고 나서 오픈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우리 애들 가르칠 때 학원 좋은 데 보내잖아요. 애들 왜냐면 사회에 나가서 잘하라고. 근데 우리는 중개업을 내 밥벌이로 생각하면서 교육비 아깝다고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네, 저한테도 투자를 해야죠. 애들한테 투자한 만큼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자, 네, 안녕하세요. 네오비 조영준입니다. 자, 2부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. 2부 시간에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모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팅창에 이미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셔서요. 하나씩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경험자이시래요. 자격증 합격하고 무경험자이신데 소공으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창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바로 창업하는 게 좋은지 이 질문 해주셨거든요. 우리 최정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당연히 저는 그 경험을 좀 쌓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대나 여성이냐 남성이냐 상당히 중요하고요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5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있다 보니까 소공의 기회가 없습니다. 몇 번 가봤는데 그냥 물건 있으면 가져와 뭐 이 정도예요. 너 스스로 줄게. 이거 뭐 채용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데를 두 군데를 봤어요. 그래서 저같이 어떤 이제 이 중개업을 통해서 제 인생을 하는 어떤 50대 아니면 40대 후반 이 정도의 남성분들이라면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그렇지 않고 어떤 저희가 가용 자원이 부족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도 아직 다 이렇게 숙지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곳이 됐든 이런 데 한번 가서 분위기 살짝 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소공을 하다가 바로 그 옆에다 창업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집 근처부터 이렇게 한번 해서 경험을 쌓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이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솔직히 소공보다 창업을 하고 싶어요. 왜요? 왜냐하면 싼 상가들이 많아요. 근데 비싼 돈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시고, 제가 동기들한테도 한 번 얘기한 게 있어요. 뭐 월세가 작은 곳은 독서실비라고 생각을 해라. 그럼 직접 손님하고 부딪혀야 배운다. 저는 그런 마인드거든요. 그래서 남의 밑에 소공으로 가 있으면 잡일밖에 안 할 것 같고, 솔직히 이 개공이 A부터 Z까지 교육을 받고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내가 소공도 쓰는 거잖아요. 그렇게 교육을 또 받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자리가 안 좋아도 그냥 경험 삼아 내가 이거 독서실 빌 정도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. 그런 금액이면 저는 창업해서 경험 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. 네. 자, 말 나온 김에 이런 질문 올라오셨어요. 남자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취업하기 어렵다. 네.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? 이 중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죠? 네, 지금 네, 고민 네. 중에서. 네. 맞습니다. 제가 저 몇 군데 가봤는데 꼭 소공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가능하냐?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물어보면 아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기 와서 자리는 줘서 앉아 있긴 할 텐데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이 있으면 가지면 내가 스스로 이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. 그래요? 예. 토지 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. 토지나 공장 쪽은 갔을 때 아직 가보진 않았거든요.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봐서.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이 명확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괜찮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런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인데요. 창업 시기에 관련된 질문이에요.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이 참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 오셔서
저희들한테도 그래요. 가장 적합한 창업 시기가 내년 3, 4월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들이 보시기에는 최적의 창업 시기는 언제일까요?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최적의 창업 시기. 저도 만약에 창업 이 팀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아니라고 했을 것 같긴 해요. 왜냐하면 시국이 워낙 뉴스에서나 뭐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또 저는 창업지를 알아봐주면서 배운 게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금도 많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나와서 내가 선택지도 많아요. 화랑기라면 저희 뭐 초보한테 기회가 오지 않겠죠. 그래서 지금 창업할 거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면서 가격도 좀 조정하고 공부하면서 만약에 제 초보인데 손님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 그거 소화 못 시키고 내보내는 그러면 신용 떨어지는 그런 공인중개사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 지금도 적합한 창업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는 창업의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뭐 내년에 진짜 경기가 좋아져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전 이것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 물건이 나오지 않거든요.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매물이 많으면요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. 적어도 매물이 있으면 광고 날 수 있잖아요. 그죠? 제일 쉬운 광고 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 오픈하면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물도 없어, 광고도 못해, 손님도 못 만나 이러면 사실 중개를 풀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되기 때문에요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딱히 시기는 있지 않다. 지금 창업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창업을 하는 것 자체의 시기를 저울질하지 마시고 창업을 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데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창업의 시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최적의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. 권리금이 높아서 부담스러운데 권리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아까 이거는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. 권리금에 대한 것은 사실 정해져 있는 권리금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. 그다음에 예산 범위 안에 권리금이 들어가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. 자, 그리고 권리금이 나중에 정리할 때,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라면 나쁘지 않다. 이런 말씀 계속 나눠왔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. 자,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같이 나왔는데요. 기존 중개사무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운영하는 게 좋냐?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신규로 창업해서 권리금 안 주고 들어가는 게 좋냐?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. 이거는 우리 최종필 대표님한테만 좀 여쭤볼게요. 그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본인의 이제 그 어떤 자질과 그 지식과 그 다음에 중개업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권리금이 없는 데 가면은 일단은 그 밑바닥에 어떤 그 명단이나 매물이나 이런 게 없고 결국 이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그런 게 명확히 갖춰진 분들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회원제냐 비회원제냐 이런 것 때문에 공동중개 과정의 문제이지 권리금 여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권리금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도 저는 만약에 회원제에서 공동중개나 이런 것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단지 그 초보자 입장에서 권리금에 들어가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적정한 권리금 범위 내에서 최소한 내가 갔을 때 이게 어떤 매물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지 않고 좀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거는 한 번 더 본인 판단도 더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근데 아까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보면은 자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. 자질. 우리 이자 대표님도 아까 자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자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보려고요. 그러면 나는
중개업 잘할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잖아요. 그쵸. 네, 자질이 있는 사람하고 자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대표님 보시기에. 저는 그랬어요.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건 느낀다고 생각해요. 예, 교육을 받을 때 아, 나는 이게 되는 사람이다, 안 되는 사람이다. 내가 소공으로 해야지 하고 교육 받으러 오잖아요. 근데 용기 내고 창업을 해요. 그러면 내가 난 창업해도 되는 자질이구나? 그걸 느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. 예, 그냥 창업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이 자꾸 교육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개업에 대해서는 초보잖아요. 아무리 연륜이 많고 경륜이 많아도 저같이 30년 자영업을 했어도 중개업은 처음이잖아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고 나서 오픈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우리 애들 가르칠 때 학원 좋은 데 보내잖아요. 애들 왜냐면 사회에 나가서 잘하라고. 근데 우리는 중개업을 내 밥벌이로 생각하면서 교육비 아깝다고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네, 저한테도 투자를 해야죠. 애들한테 투자한 만큼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자,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. 네, 사무실 오픈을 바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네오비 마스터 과정을 병행하면서 네, 사무실 오픈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질문이 좀 그렇네요.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네. 사무실 오픈하고 마스터 과정을 듣는 게 좋은지 마스터 과정을 듣고 사무실 오픈하는 게 좋은지 결국 이 얘기네. 네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두 분은 전부 다 네오 마스터 과정 수강을 하셨잖아요. 네, 우리 이재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자영업에 경험이 없고 완전 초보라면 마스터 과정을 듣고 준비를 더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. 어허. 근데 만약에 저처럼 자영업을 많이 해봤고 조금 손님 다루는 것도 쉽고 그렇다고 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시간 절약이 되고. 왜냐하면 근데 나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.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조금 준비 기간이 더 길어도 괜찮은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거든요. 그러면은 그 교육받으면서 내 동기들이 많아요. 왜 이게 여기에 장점이 그러잖아요. 내 동기들이 많은 거. 왜냐하면 공부할 때의 동기들하고 이 실전에 중개할 때의 동기들은 또 틀리거든요. 그럼 저희의 네트워크가 많이 도움이 되고 부동산 이주 또한 저는 뒷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는 이걸 했다고 했잖아요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준비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자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최중필 대표님은? 저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창업을 하지 않고 교육을 먼저 들었잖아요. 근데 이제 교육을 들을 때 이걸 왜 해야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이게 필요하다는 거는 느꼈지만 이게 중개 현장에서 쓰여질까?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근데 중개 사무소를 하시다가 저희 동기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. 오셔서 맞아요. 지금 너무 잘 나가는 분들이 우리 진성희 대표님, 허민스타 다 잘 나가시거든요. 그분들은 하다가 내가 뭐가 더 필요하지 오신 분들이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더 이 교육에 몰입도도 더 하고 이게 맞구나. 교육 진행 하나하나 이게 더 맞구나. 이런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공을 한번 하셨다든지 창업을 하시면서 정말 잘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이 한번 오셔서 듣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없이 우리 남자 대표님들 저같이 중년에 이런 분들은 한 번쯤 듣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거 익숙치가 않거든요, 많이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듣고 하면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자,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찾으셔서 현명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.